다음날 휴일인데 이렇게 와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저는 로즈 카페에서 로즈 우드로 활동하고 있는 박진형 차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보시다시피 이제 소리아라는 공간에서 시연회를 하게 되었는데요. 저의 공식 대리점이고 참 시연룸이 좋아요. 저는 이 정도 규모의 시연룸을 상당히 좋아해요. 여기는 좀 약간은 과도하게 흡음을 해놓긴 했는데 굉장히 변별력 있게 들을 수가 있어요. 단점은 너무 변별력이 높다 보니까 단점 같은 게 쉽게 드러나는 공간이거든요. 오늘은 이제 RD160 시청회죠. 오늘 시스템은 지금 보시다시피 일단은 소스는 RS130이라는 네트워크 트랜스포트로부터 나가고요. 네트워크 트랜스포트라고 하면 이제 DAC가 없이 only 트랜스포트, 그러니까 디지털만 있는 거죠. 그래서 네트워크로 스트리밍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로컬 파일들을 재생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신호 소스가 재생이 되고 연결은 오늘의 주인공 RD160 DAC를 통해서 아날로그 컨버팅이 이루어져요. RD160과 RS130과 연결은 SFP 광 모듈을 사용해서 광 케이블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RD160에서 프리앰프 아큐페이지 프리앰프로 가고 XLR 밸런스드로 연결을 했네요. 참고로 아큐페이지 같은 경우는 풀 밸런스드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RD160도 풀 밸런스드 설계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밸런스드 설계가 음질적으로 상당히 유리합니다. C2300이라는 모델이고요. 그 옆에는 P4600 이라는 파워 앰프입니다. AB 클래스고 8옴 기준 150W, 4옴 기준 300W로 아주 리니어한 증폭을 하는 앰프고, 사실 뭐 아큐페이즈는 굉장히 모범적인 소리에서 약간의 온기감과, 그리고 일본 특유의 일본은 집들이 작잖아요. 정원이 있는 집은 굉장히 부잣집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짱구 만화책에서 짱구네 집은 초가쁘다 일본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작은 집에 정원도 일반적으로 작은데 그 작기 때문에 그 안에서 굉장히 오밀조밀하게 예쁘게 꾸며놓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일본 제품들은 약간 오디오 기기에서도 그런 성향이 느껴지곤 하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섬세하다는 거죠. 굉장히 중립적이면서 섬세하고 약간은 포근한 그런 성향의 앰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P4600에서는 이제 가장 모니터 스피커로 정평이 나와 있는 B&W의 802D4 현행기이고요. 이 공간에 딱 맞는 사이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공간의 룸 어쿠스틱의 특성들, 그리고 각 제품들의 어떤 성향들을 미리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시작은 기술적인 얘기 이전에 하이파이 로즈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이파이는 뭐 아실 거 아니에요. 로즈는 장미란 뜻이죠. 그럼 하이파이와 장미가 왜 결합이 됐을까? 그 배경이 사뭇 흥미로워요. 인간은 아름다움을 추구하죠. 그리고 그 아름다움을 표현해낸 산물이 예술이죠. 근데 인간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과 동시에 새롭지 않은 것을 질려해요. 즉, 아무리 아름답다 할지라도 새로움이 없으면 곧 아름답다고 느끼지 않는 거죠. 즉, 아름답지 않은 게 아니라 아름다움을 잘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우려면 기본적으로 아름다우면서 동시에 계속 새로워야 하죠.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건 인간만이 아니에요. 사실 만물이 다 아름다움을 추구하죠. 동물들도 이제 짝짓기를 하기 전에 구애 기간 때 가장 화려하게 자신을 꾸미죠. 공작새라든가 뭐 식물들이라든가. 근데 과연 이제 아름다움을 가장 대변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희는 꽃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름다움, 꽃 너무 잘 결부가 되잖아요. 근데 꽃 중에서 자연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잘 인식을 못하지만 대부분 보면은 자연적으로 완벽한 균형 또는 대칭을 이루고 있어요. 잎이 3개면 정확히 60, 60, 60을 먹고 있고, 잎이 4개든 뭐 아니면 뭐 잎의 크기든 배치건 배열이건 이렇게 굉장히 균형을 이루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유일한 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장미예요. 장미는 이파리마다 크기도 좀 다르고요.
겉에가 이제 크고 안으로 갈수록 작아지죠. 그리고 이렇게 말리죠. 굉장히 불규칙한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리고 만개했을 때보다는 수그러져 있을 때 가장 아름답고 거기서 점점 펴가면서 또 다른 어떤 아름다움을 발산하죠. 즉 장미는 새로운 거예요. 불규칙적이잖아요. 근데 그 불규칙성 안에서 결국엔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완벽한 균형을 이루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단 한 송이만으로도 아름다움을 전달할 수 있는 꽃이 장미인 이유일 수도 있어요. 대부분 꽃 한 송이를 선물한다라고 했을 때 단 한 송이만으로 아름다움을 증명하려면 그것은 보통 장미잖아요. 하이파이는 근데 음악을 이제 고음질로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결국에 음악에 있는 아름다움을 고스란히 전달하고자 하는 것에서 장미가 그 아름다움의 어떤 표상이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는 계속해서 새로운 첨단 기술과 새로운 소재들로 계속 오디오를 더 발전시켜 나가려는 어떤 새로움을 추구하고 있는데, 또한 마찬가지로 장미 또한 그런 새로움이 갖고 있으니까 그런 뜻을 담아서 로즈, 그래서 하이파이 로즈라고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잠깐만 이 팜플렛의 표지에 로즈 마크 보이시죠? 이게 육각형으로 되어 있어서 균형 있어 보이지만 이 안에 그 도형들을 보면 단 하나도 같은 게 없어요. 면적도 다 다르고요. 그러한 어떤 장미의 새로움을 디자인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를 이제 저희 브랜드 하이파이 로즈가 담고 있고, 사실 저희가 어떤 회사냐 어떤 걸 지향하냐가 브랜드명에 다 들어있다고 생각해요. 자, 이 얘기는 제 기억에는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새롭게 들으시지 않았을까. 그리고 홈페이지에도 게재가 안 되어 있으니까. 이 로고가 저희 제품들 상단에 다 박혀 있죠. 이 얘기를 듣고 나시면은 이 로고를 한번 유심히 보시면은 굉장히 흥미로우실 거예요. 저도 이 얘기를 듣고 나서 그제서야 다 다르게 생겼네. 게다가 크기도 다 다르네. 근데 종합적으로는 완벽한 육각형으로 균형 잡혀 보이네. 장미를 정말 잘 표현했구나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일단은 시작하기 전에, 제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음악 한 곡을 듣고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방금 들으신 곡은 이게 좋은 점이죠. 다 나오잖아요. 넬라 판타지아라는 곡이고 켈리 스위트라는 가수가 불렀는데요. 넬라 판타지아는 환상 속에서라는 뜻의 이탈리아예요. 이 곡은 그런 곡들 있잖아요. 오디오 쇼를 가보면 룸들마다 비슷비슷한 노래를 트는 경향이 있죠. 그 곡들의 정체는 뭐냐면, 첫째는 레코딩이 좋은 곡, 그러니까 레코딩이 좋아야 비싼 많은 정보를 재생할 수 있는 오디오의 성능이 제대로 발현을 시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레코딩이 좋은 곡이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듣기에 좋은 곡, 그러니까 레코딩이 좋으면서도 음악이 좋아서 듣기에 좋은 곡들. 그래서 들었을 때 성능이고 뭐가 일단 와 좋다라고 느끼는 곡들이 굉장히 많이 틀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이 곡 같은 경우는 레코딩이 잘 되었고요. 근데 레코딩이 잘 된 곡들 중에 레코딩이 잘 되어서 어떤 오디오 시스템에서는 단점이 좀 잘 들려서, 또는 오디오 시스템이 그거를 소화를 못해서
좀 안 좋게 들리는 경우도 있고요. 또 반대로 레코딩이 좋은데 웬만한 시스템에선 다 좋게 들리는 그런 음악들도 있어요. 이 곡 같은 경우는 후자예요. 사실 대부분의 시스템에서 좋게 들려요. 그럼 이거 왜 틀었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음악이 주는 감정이 있어요. 그 거룩함과 그 오는 게 있는데, 근데 그 안에서 시스템의 어떤 성능이 높아지면 이제 앰비언스라고 하죠. 그 공간의 느낌과 그다음에 보컬에서의 들숨, 날숨과 강약에서 오는 더 디테일한 그런 감동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웬만한 시스템에서 들어도 좋지만 좀 더 좋은 시스템에서 들었을 때 그런 것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 곡을 한번 채택해 봤습니다. 자, 이제 제품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가장 궁금하실 거는 이 디자인일 것 같아요. 혹시 그 RA280 좀 잠깐 앞으로 갖고 올 수 있을까요? RA280이라는 저희 회사의 인티앰프입니다.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스트리머를 처음 만들 때 저희가 고민한 거는 그거였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이제 첨단 기술과 어떤 신소재로 새로운 아름다움을 전달하고자 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최종적인 목표는 결국 하이파이의 대중화거든요. 결국 하고자 하는 거는 최상의 상품들을 만들어서 하이파이를 대중화시키는 것이에요. 그러는 과정에 있어서 네트워크 스트리머의 디자인은 반드시 액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이유는 첫 번째로는 네트워크 스트리밍이 갖고 있는 그 편리함, 거부할 수가 없죠. 편의성은 이길 수가 없죠. 사실 오디오 포맷의 변천사도 음질이 아니라 편의성으로 바뀌어왔어요. 릴테이프에서 LP로, LP에서 테이프로 점점 소형화되었고 테이프에서 이제 양자화 과정을 거쳐서 CD로, CD에서 뭐 MP3, 그 다음 스트리밍. 사실 이 과정을 보면 점점 작아지죠. 그래서 점점점 그렇게 편의성을 따라서 이제 오디오 포맷은 변해왔고, 오디오 제조사들이 그 과정에서 하는 일들은 그 거대 흐름을 어쩔 수 없으니까 그 주어진 포맷들을 최선의 상태로 재생을 하자가 어찌 보면 하이파이 제조사들의 어떤 목적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가 눈여겨본 것은 대부분의 분들이 음악을 처음 접하는, 모르는 노래를 처음 접하는 게 유튜브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보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라고 해서 이렇게 전체 창을 채용을 하고, 전체 창인 것만이 아니라 멀티 터치가 되는 스크린을 채용을 하고, 후면에 HDMI 출력 단자를 적용해서 이제 TV나 모니터나 이런 것들이랑 연결이 가능하게 한 최초의 제조사가 저희였어요. 그래서 결국엔 들리는 즐거움을 넘어서 보이는 감동까지 전달을 해드리고 싶었던 그 생각이 여기 안에 이런 디자인으로 구현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한 게, 근데 디스플레이를 이렇게 전체 창이 아니라 뭐 이렇게 넣는다거나 하면은 실버 색상의 기기에 너무 안 이쁘잖아요. 그리고 저희는 무엇보다 이 앰프와 스트리머 간에 이걸 연결해주는 어떤 중간 다리의 디자인을 원했기 때문에 생각하게 된 게, 그러면 실버로 만들자, 또는 그런 블랙으로 만들자, 그리고 디스플레이는 안 보이게 숨기자 해서 나온 게 히든 스크린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지금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냥 일반 알루미늄 패널처럼 보이지만 누르면 이렇게 뒤에서 디스플레이가 나올 수 있도록 처리를 한 거고요. 이 화면 같은 경우는 신호의 흐름도를 보여줘요. 그래서 디지털 입력이 뭘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디지털 필터를 거쳐서 어떤 클럭으로 동기화되고, 마지막에 업샘플링을 뭘로 해서 재생이 된다 라는 디지털 신호의 흐름도를 그려놨고, 그 다음에 사운드 웨이브, 볼륨, 이것들은 볼륨도 좀 보시다시피 이렇게 노브를 하면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죠. 그래서 마치 아날로그 기기를 다루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요. 마찬가지로 여기 입력단 같은 경우도 이렇게 바로바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드를 처음에 만들어 놓고 굉장히 흡족해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너무 작아요, 폰트가, 멀리서 보기엔. 그래서 멀리서 보실 분들을 위해서 제2의 디스플레이 모드를 만든 거고요. 이 외에도 추가적으로 디스플레이 모드들이 따라올 예정입니다.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는 아이콘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디스플레이 모드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 외에도
이제 아까 보셨겠지만 재생을 하면 이 화면이 이제 사운드 웨이브로 바뀌거든요. 그 사운드 웨이브는 실제로 출력되는 신호의 사운드 웨이브예요. 저는 처음에 썩 좋아하지 않았어요. 약간 날카롭게 보인다고 생각을 했고, 근데 제가 계속해서 시연회를 진행하면서 보니까 제가 계속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왜 네트워크 스트리밍을 하면 자기도 모르게 자꾸 패드에 빠져서 막 인터넷도 하고 막 집중을 못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있으니까 이 화면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심심하진 않은데 음악에 대한 집중도도 깨지지 않고 실제로 음악과 같이 반응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디자인이 나왔고, 이 DAC는 앰프와 스트리머를 이어주는 중간 다리의 디자인을 취함과 동시에 스크린이 없는 것처럼 히든 스크린으로 제작한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음악을 한 곡 더 듣고 제품의 내부에 대한 설명을 드릴 텐데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 다음 곡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하의 미사 B단조 몽테베르디 합창단의 목소리로 들어보셨어요. 사람의 목소리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사실은 굉장히 협소한 대역밖에 연주라고 하면 이상하구나. 아무튼 협소한 대역밖에 못 내거든요. 그리고 어찌 보면은 낼 수 있는 음량의 크기도 굉장히 한정되어 있어요. 근데 혹자는 얘기하죠.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악기는 사람의 음성이라고. 이 곡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합창단과 뒤에 오케스트라가 이렇게 같이 연주가 되면서 음량이 커졌다가 작아졌다 하면서 그 과정에서 이제 좀 소란스럽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좀 시스템이 안 좋은 경우에는. 비록 이게 지금 대편성은 아니에요. 마치 대편성처럼 좀 엉킨다거나, 오히려 대편성보다 더 엉키죠. 대편성 같은 경우는 그래도 포지셔닝이 있잖아요. 조금씩 공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충 여기에 뭐 관악기가 몰려 있구나 뭐 이런 식으로 붙어 있다, 이렇게 나눠진다면 얼굴 하나 단위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좀 엉켜서 들리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좀 안 좋은 시스템에서는 좀 지저분하게 들리거나 좀 이렇게 엉켜서 좀 분리가 안 되는 그런 느낌, 그리고 이런 피아니시모와 포르테시모가 잘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잘 구분이 되었고 그렇게 소란스럽게 느끼지 않고 잘 분리가 되었다라고 느낀다면 제대로 들으신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제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일단 DAC는 디지털 신호를 입력을 받죠. 그래서 디지털 입력단이 존재할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신호를 받아서 덱칩이 이제 변환을,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로 변환을 하죠. 앰프가 알아먹을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아날로그 출력단이 존재를 할 거고, 그리고 이들에게 전원을 공급하는 뭐 전원부가 있을 테고, DA 컨버터의 구성은 대체적으로 이렇습니다. 요즘 덱칩은 굉장히 성능이 좋죠. 그래서 덱칩은 디지털 필터링도 하고요.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해요. 특히나 하나의 칩으로 여러 개의 채널을 담당할 수도 있어요. 요즘 나오는 칩들은. 그게 비단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아도 한 칩 갖고 4개의 채널을 쓸 수도 있죠. 저희 제품 같은 경우에는 RD160에는 이제 저희가 디지털 입력단에 DPC 모듈이라고 디지털 프로세싱 코어 모듈을 디자인해 놨어요. 이거는 저희만 갖고 있는 기술이고, 이 DPC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일단 DAC가 그렇게 많은 일을 수행을 하는데 그 많은 일들을 수행하기에 앞서서 모든 거를 일단 1차적으로 정리를 해주고 2차적으로는 가장 최상의 상태로 디지털 신호가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입력단에서 받아서 넘겨주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나름의 프로세싱을 가해서 이제 최상의 상태로 넘겨가도록 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하는 일은 일단 디지털 신호가 들어오면 I2S 신호로 전부 모아서 그 다음에 클럭으로 동기화를 해요. 그 과정에서 이제 지터가 없어지는 그런 효과를 갖고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이 블록들이 전부 다 디지털 신호가 최상의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이제 설계를 한 것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그렇게 최상의 상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디지털 신호가 가는 곳은 덱칩이죠. 덱칩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칩으로 여러 가지를 구현할 수 있는데,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AKM 4191, 4499, 4191 EQ, 4499 EX 칩을 사용했어요. 이 칩의 특징은 뭐냐면 원래는 그 작업을 하나의 칩으로 하는 건데 4191 EQ는 델타 시그마 과정 프로세싱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4499 EX는 디지털 투 아날로그 컨버팅 작업을 해요. 즉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구조적으로 분리를 해 놓은 거예요. 칩이 실제로 두 개예요. 당연히 이 두 과정을 분리를 하면 이제 구조적으로 아예 분리를 했기 때문에 어떤 노이즈가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없어지겠죠. 그래서 이 4191, 4499 칩은 AKM, 즉 아사야카세이 칩인데 저희가 예전에 150, 250을 만들 때 처음에 아사야카세이 칩을 사용을 했었어요. 저희가 이런저런 테스트를 해보고 이게 가장 측정치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가장 음질을 뛰어나게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아사야카세이 칩을 사용을 했는데 아사야카세이가 화재가 있었어요, 공장에. 그래서 몇 년 동안 공급을 할 수 없었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차선책으로 ESS 세이버 칩을 사용을 했었죠. 그러고 나서 2021년 말쯤에 아사야카세이가 자, 우리 문 열었다, 우리 다시 공급한다, 신제품으로 라고 하면서 발표했던 게 이 모델이에요. 4191, 4499 조합이에요. 굉장히 혁신적이었죠. 왜냐면 두 개로 나뉘어져 있는 칩은 기존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아사야카세이 입장에서도 자기가 부재한 동안에 ESS 세이버가 굉장히 많은 발전을 이루고 대부분의 제조사들이 다 ESS 세이버 칩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반전시키려면 굉장히 큰 노력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해당 칩 4191, 4499 조합을 사용을 하기로 했는데요. DAC 그 당시만 해도 처음에는 이 DAC가 샘플링 레이트를 어디까지 지원하냐가 관건이었어요. 처음엔 44.1밖에 없었겠죠. 거기서 9624, 192, 384 샘플링 레이트의 전쟁이었죠. 그때는 사실 샘플링 레이트의 전쟁은 덱칩의 싸움이었어요. 제조사, DA 컨버터 제조사가 아니라 덱칩의 전쟁이었죠. 그리고 누가 더 선점해서 먼저 제품을 양산해 내느냐의 싸움이었어요. 지금에 와서는 이제 예를 들어 4191, 4499 칩 같은 경우는 PCM 같은 경우는 64비트 1500kHz까지 지원을 하고요. 최대가 DSD 같은 경우는 1024까지 지원해요. 근데 세상에 DSD 1024로 레코딩된 음원이 있냐? 그런 건 없어요. 그런 레코딩 환경은 없어요. PCM도 심지어 512도 잘 없어요. DSD는 정말 귀하고 DSD 256 정도가 최선일 거예요. PCM도 24192가 굉장히 흔해 보이지만 사실 잘 없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높은 샘플링 레이트까지 지원하냐? 그건 이제 업샘플링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서죠. 아무튼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뭐냐면 사실 샘플링 레이트 전쟁은 오래전에 끝났어요. 이미 지원을 넘어서서 어디까지 업샘플링 하냐의 싸움이 되었죠. 그러면 DAC를 만들 때 어떤 것이 제조사의 그 실력을 판가름하냐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가장 중요시되는 거는 저희는 노이즈라고 생각해요. 노이즈를 얼마나 잘 저감을 시키는지, 그리고 얼마나 원신호, 디지털 신호를 깨끗하게 그대로 아날로그 컨버팅을 할 수 있도록 전달을 할 수 있는지. 그래서 그 과정이 처음에 DPC가 했었던 거고, 이제 그 일련의 과정에서 DAC 칩셋도 저희가 이제 아날로그랑 디지털을 나눈 칩을 쓴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또 양쪽 채널로 DAC 모듈을 2개를 써요. 그러니까 총 DAC가 4개의 칩이 들어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럼 이제 디지털 입력단에서 이제 덱 모듈이 2개가 있고, 거기로부터 이제 다음 순서는 아날로그 출력단이잖아요. 아날로그 출력단 역시
두 개로 대칭으로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게 여기 나와 있는 이 그림입니다. 이렇게 양쪽으로 두 개가 대칭해서 설계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황토색으로 네모진 게 DAC 모듈 쪽이고요. 흰색으로 기역자, 역기역으로 되어 있는 게 아날로그 출력부가 이제 대칭으로 풀 밸런스드로 설계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게 디지털 입력단인 거죠. 디지털 입력단이 상당히 많은 공간을 할애하고 있는데, 그 공간을 많이 할애하고 있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DPC, 즉 디지털 신호를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넓은 공간이 필요로 했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 풀 밸런스드로 나눈 이 아키텍처를 CIM 아키텍처라고 해요. Completely Isolated and Moduled의 약자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격리하고 모듈화했다. 그럼으로써 얻는 이점은 노이즈를 최소화한, 한 박스 안에서 노이즈를 할 수 있는 대로 가장 최소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Crickets are chirping, the water is high. There's some cotton dreads on the line, hanging dry. The windows wide open. African trees bent over backwards from a hurricane breeze. Not a word of goodbye, not even a note. She gone with a man. 네, 밥 딜런의 Man in the Long Black Coat 라는 곡이었습니다. 이 노래를 틀은 이유가 있는데요. 이 다음에 설명드릴 부분 때문이에요. 160에서 저희가 가장 신경을 많이 쓴 부분은 전원부였어요. 전원부는 이제 많은 제조사들에서 이제 고급기로 넘어가면 전원부를 아예 분리해서 따로 두기도 하고 별도 판매도 하고 업그레이드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전원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160의 전원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까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이제 양쪽에 덱 모듈과 아날로그 출력단이 있고 가운데 디지털 입력단이 있잖아요. 보드가 3개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전원부 역시 이제 토로이달 트랜스가 3개로 이루어진 리니어 전원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리니어 전원부가 3개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리니어 전원부는 1차적으로는 일단은 울트라 로우 노이즈 전원 칩셋을 기반으로 제작을 해서 일단 노이즈를 최소화시켰고, 그리고 생긴 건 똑같이 생겼지만 오른쪽 왼쪽은 아날로그 출력단에 맞춰서 최적화를 시켜놓고 가운데 거는 디지털 입력단에 맞춰서 각각 최적화 시켜놓은 전원부예요. 전원부를 이렇게 3개를 만들어서 각각 보드에 개별 전원 인가를 하는 거의 장점은 너무나 자명해요. 첫째는 일단 상호 간섭이나 크로스토크가 최소화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서로 간섭이 없어지고, 그리고 아까 제가 최적화 시켰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각 보드에서 필요로 하는 최적의 전원을 인가할 수 있게 되죠. 그럼으로써 일단 노이즈가 줄고 다이내믹 레인지, 즉 가장 야금에서 가장 강음까지 낼 수 있는 그런 다이내믹 레인지나 해상도 측면에서 굉장히 큰 업그레이드를 맛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특히나 또 지터를 저감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전원부가 좋을 경우에 좀 전체적으로 무대, 스테이징, 각 악기의 위치, 보컬의 정의감이라고 하죠. 그 공간의 느낌,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스테이징이라고 하는데, 스테이징에서 굉장히 큰 이점이 있고 굉장히 생동감 있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곡을 틀었는데요. 이 곡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어디서 녹음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약간 느낌은 뭔가 황야에서 하는 것 레코딩을 한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뭔가 황야에서 뭐 바람이 휑휑 불어가는 상황에서 이제 노래를 한 것 같은데, 굉장히 생동감 넘치는 곡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동감을 효과적으로 구현해 주지 못하는 거는 그렇게 좋은 오디오라고 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는 이제 전원부가 가장 먼저 의심이 될 텐데요. 얼마나 생동감 있게 들리는지, 동시에 생동감이 있으면서도 차분하고 집중력 있게 이끌어갈 수 있는지를 들려드리기 위해서 선정한 곡이었습니다. 부가적인 것들 몇 가지 설명드리면, 일단은 저희는 이제 OP앰프를 사용해서 설계를 했어요. OP앰프 같은 경우는 이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뮤제스의 OP앰프를 사용했고, 각 채널당 5개씩 들어가요. 굉장히 호화로운 구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부 케이블,
같은 경우에 안에를 열어보면은 이제 보드들이 있고 그 보드를 연결하는 케이블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케이블들은 전부 다 고순도의 무산소동 OFC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특히 언밸런스드 RCA 단자 같은 경우는 OCC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풀 밸런스드 설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XLR 만약에 갖고 계신 앰프가 풀 밸런스드 설계라면은 XLR 연결이 음질적으로 더 유리할 수는 있지만 부득이하게 RCA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라고 하실 때는 그래도 내 RCA는 OCC로 연결이 되어 있지라고 위안을 삼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내부 클럭은 옥소 클럭이 130과 동일하게 들어가 있고요. 만약에 130과 연결을 하신다면은 130이 아니라 160의 클럭으로 동기화가 돼요. 왜냐면 결국 신호의 흐름대로 가는 거니까 어차피 동일한 클럭이거든요. 옥소 클럭 같은 경우는 이제 온도에 영향을 받지 않는 굉장히 정밀도가 높은 클럭이죠. 외장 클럭을 연결을 할 수는 있는데 사실 옥소보다 정밀도가 높은 클럭은 루비듐 정도밖에 없어요. 근데 루비듐이 상당히 비싸거든요. 그래서 옥소 내장되어 있는 옥소도 굉장히 고정밀의 안정성이 높은 클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말로 내부가 끝났습니다. 이제 다음에는 기능을 설명해 드릴 텐데요. 일단 곡 하나를 더 듣고 가시죠. Like a map with no ocean. There's a limit to your love, your love, your love, your love. There's a limit to your care. So carelessly there. Is it truth or dare? There's a limit to your care. There's a limit to your love. 제임스 블레이크의 Limit to Your Love라는 곡이었습니다. 이 곡은 디지털로 만든 이 인위적인 괴물 같은 저음이 굉장히 임팩트를 주는 곡이죠. 이 곡을 틀은 이유는 제가 설명 안 한 부분이 하나 생각나서 이 곡을 틀면서 이거 설명 안 했구나 라고 떠올랐는데요. 저희 아날로그 출력단에 NRA 필터라는 게 적용이 되어 있어요. 이 NRA는 노이즈 리덕션 아날로그 필터라는 뜻인데요. 이 필터가 하는 일은 여기에 이제 네 번째로 나와 있는데 대부분의 DAC들의 아날로그 출력의 곡선은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시작해서 한 2-30Hz에 와서 정점에 이르러서 쭉 가다가 이제 롤오프 하면서 떨어지는 게 일반적인 곡선이죠. 저희 제품 같은 경우는 이 노이즈 리덕션 아날로그 필터 덕분에 10Hz에서부터도 일자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초저역에서도 일자로 시작해서 쭉 가서 초고역까지 쭉 일자로 가다가 일관되게 가다가 이제 30kHz부터 서서히 떨어져서 50kHz에서 마이너스 3dB 정도만 감소를 하거든요. 이로써 얻을 수 있는 건 일단 당연히 대역이 굉장히 넓고 감쇄가 없으니까 저역에서 특히나 아무런 감쇄가 없는 또렷한 그런 저음을 맛볼 수 있고, 그리고 고음 같은 경우도 이제 사실 20kHz가 넘어가는 대역은 앰비언스라고 해서 공간의 느낌을 주는 거거든요. 그것 또한 굉장히 효율적으로 효과가 표현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좀 저역의 임팩트가 돋보이는 곡을 한번 틀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기능을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디스플레이 디자인을 할 때도 어떻게 하면 가장 직관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디스플레이 모드를 이걸로 바꿨을 때 사실 가장 직관적이긴 해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호가 들어와서 어떤 필터를 거쳐서 어떤 클럭으로 동기화되고 그 다음에 업샘플링을 어떻게 거친다 이런 식으로 보여져 있기 때문인데, 여기서 보이는 이것들이 사실 RD160의 기능이라고 보면 돼요. 첫째로 당연히 이제 입력단을 선택할 수 있고요. 입력단 같은 경우는 이제 광동축 ASView, SPDIFView를 다 지원하고,
그다음에 USB와 SFP USB, 즉 광 USB 방식이죠. 물리적으로 광 방식은 이제 노이즈를 블럭하기 때문에, 차단하기 때문에 음질적인 이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I2S, HDMI 케이블로 연결하는 I2S를 지원하고요. 그 다음에는 디지털 필터예요. 디지털 필터는 6가지를 임펄스 응답이 조금씩 다른 6가지 필터를 제공을 해서 음색이 조금씩 달라요. 네, 아주 큰 차이는 아니지만 이제 어느 정도 시스템이 좀 고가로 올라오고 파인 튜닝이 상당히 잘 된 시스템에서는 이 작은 차이들도 좀 꽤나 크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는 샘플링인데요. 이게 좀 독특해요. 저희는 바이패스, 2PCM, 2DSD, 그리고 업샘플링 이렇게 4가지를 지원해요. 바이패스는 당연히 들어오는 입력 신호를 그대로 보내주는 거고요. 업샘플링은 PCM 같은 경우는 32비트 768kHz로, DSD 같은 경우는 512로 무조건 최상으로 올려서 보내주는 게 업샘플링이에요. 그럼 2PCM은 뭐냐면 DSD 파일을 틀더라도 PCM으로 변환을 해주고, 2DSD는 반대로 PCM을 DSD로 변환해주는 기능이에요. 이거는 사실은 업샘플링이라든가 음질을 개선시켜주기 위함이 아니라 그렇게 포맷을 바꿈으로 인해서 음색 차이가 생기죠. 그리고 보컬 곡을 위주로 듣는 분들은 DSD를 더 선호하실 수도 있고, 또 좀 스케일이 크고 악기 구성이 많고 좀 분리도나 이런 것들이 더 좋았으면 하는 분들은 PCM을 더 선호할 수 있어요. 그래서 2PCM, 2DSD를 넣는 거고, 얘네들은 업샘플링이 아니라 말 그대로 변환이기 때문에 그렇게 변환이 되는 거다, 업샘플링이 되는 건 아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재밌는 기능 중에 하나는 리모컨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지금 프리아웃 레벨이라고 해서 밸런스드 6V, 언밸런스드 3V라고 나와 있잖아요. 프리아웃 레벨을 설정할 수 있는데, 프리아웃 레벨이라는 건 뭐냐면, 일단 먼저 결과물을 보여드리고 설명할게요. 일단 베리어블이 있어요. 베리어블은 뭐 유연적인, 가변적인이란 뜻이죠. 그리고 이걸 특정 값으로 설정을 하면 볼륨이 더 이상 안 먹고 이렇게 출력되는 값이 보이죠. 프리아웃 레벨이라는 건 말 그대로, 그러니까 출력되는 볼티지 레벨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앰프들은 입력받을 수 있는 최대 허용 입력 그 볼티지가 있거든요. 최대 허용 입력 전압이 있어요. 그 예를 들어서 이 앰프가 한 4V까지 받을 수 있다고 쳐요. 그러면 6V, 7V 고전압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소리가 찌그러져요. 그걸 우리는 클리핑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약간 패시지가 정점에 이르렀을 때 이제 많은 과부하가 걸리는 순간에 소리가 찌그러져요. 그걸 이제 클리핑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얘는 무조건 6V로 나가고 앰프는 4V까지밖에 못 받는다. 그러면 5, 6V가 전달이 됐을 때는 클리핑이 날 수밖에 없는데, 근데 DAC랑 앰프가 난 너무 마음에 들어. 그럼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없어요. 이거는 그냥 호환성 문제인 거예요. DAC 제조사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앰프 제조사가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얘 출력 전압과 얘 허용 입력 전압이 그냥 안 맞았던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출력 전압을 1V부터 9V까지 굉장히 넓은 폭으로 조정을 할 수 있게 해 놓음으로써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앰프와 클리핑 걱정 없이 연결할 수 있게 해 놓은 기능이 프리아웃 레벨 세팅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아까 베리어블을 선택하면 볼륨이 조정이 됐잖아요. 이제 실제로는 이제 출력 전압이 조절되는 건데, 그럴 경우에 이제 별도의 프리앰프 없이 파워앰프만 연결해서 시스템을 간소화할 수도 있죠. 간소하게도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네, 기능은 다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마지막 곡을 한번 들어볼 텐데요.
비발디의 사계 중 봄을 막스 리히터라는 사람이 리콤포징한 버전이에요. 근데 이 곡을 저는 즐겨 틀지 않아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레코딩이 좋은데 레코딩이 좋아서 단점이 오디오 시스템의 단점이 잘 드러나는 곡이 있고 웬만해서 다 좋은 곡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 곡은 선자예요. 잘 드러나요, 단점이. 새소리를 표현하는 것 같은 바이올린이 고주파수에서 계속해서 연주를 하고 밑에서는 이제 낮은 다른 악기들이 이제 밑으로 밀고 오는데 바이올린 소리가 좀 매칭이 안 좋거나 아니면 정보량이 부족하면 그게 더 결려요, 듣기가. 촘촘해질수록 당연히 더 부드럽게 들리겠죠. 그냥 단순히 부드럽게 윤색해놨다는 게 아니라 정보량이 많음으로써 촘촘하기 때문에 부드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디오 시스템이 충분한 퀄리티가 되지 않으면 바이올린 소리가 굉장히 자극적으로 들릴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올린이 새소리가 뒤적이듯이 하고 밑에 이제 저음이 같이 이렇게 처음에 없다가 슥 하고 나오면서 약간 대기의 기운이 봄에서 이제 융성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자아내는데 이게 주파수가 고음과 저역이 워낙에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그게 되게 불협으로 느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굉장히 뒷 배경이 적막하고 그리고 정보량이 많았을 때 비로소 이 곡이 자극적이지 않고 굉장한 집중도를 갖게 해주는 곡이다. 그리고 이게 집중했음을 느낄 수 있는 거는 딱 곡이 끝났을 때, 딱 악기에서 딱 손을 띄었을 때 오는 그 뭔가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곡을 즐겨 틀지 않아요. 시스템이 좋다고 생각되지 않는 이상. 근데 RD160에서는 굉장히 많은 정보량과 적막한 배경으로 소화를 해주기 때문에 한번 마지막 곡으로 선택해 보았습니다. 제품에 대해서 어느 정도 궁금증이 풀리셨는지 모르겠어요. 제품 상세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 외에 좀 더 많은 정보를 전달을 해드리고 싶었는데 그게 잘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마지막 이거는 듣고 가실 필요는 없고요. 네, 퇴장곡을 한번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즐겁게 가시라고 마지막 곡을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